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 하나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AI 칩이나 HBM은 결국 전기 기반이기 때문에 전기와 저항, 그리고 결과물인 발열은 필연적인 관계였습니다. 여기서 전기만큼 빠르지만 간섭이 없고 저항에 따른 발열이 없는 신호 매개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빛이죠. 이른바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입니다. 실리콘과 구리선 혹은 금 기반의 기존 반도체를 실리콘과 광섬유, 레이저 도파제 기반의 회로 체계로 바꾸는 이 기술은 거리에 제한이 없고 저항에 따른 발열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는 인텔이 로드맵을 제시 중이고 엔비디아도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 기술은 독자적으로 기존의 반도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AI 칩이나 HBM과 함께 패키징되어 발열 등의 문제를 보완해주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CPO, 즉 코-패키지드 옵틱스 기술입니다. 다소 시간이 필요한 기술일 수 있지만 전기 대신 빛을 이용하는 반도체는 지금 AI 시대의 AI 칩들이 가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점에서는 가장 혁신적이고 어쩌면 파괴적인 반도체 솔루션일 수 있습니다. 광학 AI 칩에는 역시 광학 HBM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광학칩과 관련해서는 인텔은 이미 24년에 OCI 렛이라는 칩을 공개한 바가 있고 엔비디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PO라는 형태로 광학 기술을 차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TSMC와 하이닉스는 철의 삼각동맹을 통해 공동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삼성전자도 HBM4의 개발 로드맵에서 이런 기술로 진화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인텔의 투자를 받은 아야라 랩스라는 회사는 광학 I/O 칩셋을 상용화하여 HBM과 연동하는 기술 등을 선보이는 벤처 분야에서도 여러 성과들이 시장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HBM A2G 이야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AI 시대를 열어온 HBM은 생성형 AI 및 에이전트 AI를 넘어 자율주행차와 아틀라스 로봇과 같은 로봇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율주행차에서 들어오는 차량 주변의 시각, 레이더, 소리 등의 센서 정보와 주변 차량 간 소통 정보 등 엄청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능력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틀라스와 같은 로봇은 지금보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대처할 능력을 키울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HBM은 단순히 성능 좋은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도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